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맞선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주택지 개발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주택지 4개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조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대규모 노후주택지에 대한 공간 혁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개발해 잔여 부지가 개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는 범어, 수성, 대명, 상격 등 4개 지구 총 7.42제곱킬로미터인데 맞춤형 개발을 통해 걸어서 5분 이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공원 등 각종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어지구는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형과 조화되는 주택 유형을 배치했고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 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합니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 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 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드랑길, 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경관축을 살리고 안전한 곱창거리, 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상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70년대 계획한 이제 대규모의 지역이고 처음에 이제 일종 주거 지역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주거 형태는 맞았으나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개발을 시는 통개발 마스터 플랜 적용 대상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까지 적용하는 등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역사회 기반의 산학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그 꿈과 힘을 이루다 보면은 저절로 학생들의 내한테 인상도 밝아지고 학교가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과 1학년 장가르기 수업. 학생들은 2년 동안 숙성시킨 장독을 열어 간장과 된장을 나눕니다. 국가무형유산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전승하고 향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도 함께 고민해봅니다.
실습에 대한 미래의 제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과에 들어와 앞으로 조리랑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과의 장가르기 수업의 생생한 현장을 같은 학교 연예 매니지먼트과 학생들이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교실로 돌아가 이번엔 편집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모은 뒤 영상 편집에 들어갑니다.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미리 제작한 뒤 다양한 쇼츠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연예 매니지먼트 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개발팀, A&R 아니면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쪽에 취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매니저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쪽에서도 편집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과 매니저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과 제빵과 학생들은 떡 만들기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무지개 설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우리나라 전통 떡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교 제과 제빵과는 학생들이 국내외 유명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원할 경우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제과제빵사였는데요. 상서고등학교에 오게 돼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요리나 떡, 바리스타 등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들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들이 이곳 상서고등학교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서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데요. 최근에는 창업을 통해 글로컬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서고등학교 제과제빵과를 졸업하고 당당히 창업의 길을 선택한 졸업생이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이가온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온 씨. 지난해 2월 상서고등학교 제과제빵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과점을 열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거랑 창업 수업이랑 실습을 많이 해가지고 빵 만드는 거를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저희 흥미를 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빵 만드는 게 좋아졌어요. 이 씨는 지금도 매일 4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냅니다. 틈틈이 고객을 응대하고 상품 진열까지 하는데 요즘은 마케팅에도 관심을 갖고 이벤트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상서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많은 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과점 운영을 돕고 있는 가족들은 20살에 창업을 결정하고 누구보다 제과점 운영에 열성적인 이 씨가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들어주시고, 그게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는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제과점에는 이 씨가 학창시절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해 따낸 상장과 우승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과 제과점 운영으로 미뤄뒀던 기능 경기 대회에 또다시 도전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제빵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시의원 5명이 전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안 발의부터 예산 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이에 맞선 시민단체들은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왜 이토록 논란이 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동대구역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침은 역 앞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고 광장의 이름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홍 시장이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예정지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 부대인 캠프워커가 이전을 하면 대구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이 대구 도서관 앞에 조성될 예정인 공원의 이름을 박정희 공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안에 박정희 동상을 하나 더 건립하는 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와는 달리 대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로 비롯되어 있는 대구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행정이고, 이건 또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단순히 이제 자기 SNS에 올린 그 포스팅 하나가 발전해서 이렇게 번개불에 공고 먹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이런 독단과 독선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다.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대구시가 조명해야 한다며 건립 당위성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산업화의 상징 도시인 대구가 이제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어도 이해를 하고 그거는 용서를 하든지 하고, 그분이 참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다는 걸 그 인정하고 세우는 게 맞지. 나는 홍준표 시장님 잘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독재 정권이라는 또 악명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찬반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반감을 살긴 할 것 같아요. 대구시는 동상 건립 비용으로 14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동상이 건립될지 여부는 오는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건립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 3월 초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동맹 행사차 광주광역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흔적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김대중이란 이름을 딴 컨벤션 센터도 있고 전남에는 동상도 있고요. 그런데 대구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홍준표 시장이 밝힌 추진 배경입니다.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구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출발이 대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의 출발은 경공업이고 경공업의 중심은 섬유산업, 섬유산업의 중심은 대구,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와는 인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는데 15살에 대구에 있는 대구사범학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격입니다. 여기에서 5년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구를 떠났고 전쟁통인 1950년 유경수 여사와 대구의 한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와의 인연입니다. 네, 사실 대구에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경북 구미의 동상도 있고요. 각종 역사관들도 있어서 왜 대구에 또 이런 동상을 세워야 하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동상을 세우고 광장 이름도 박정희 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꾸려면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 3줄이 전부입니다. 제안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한 줄, 주요 내용 2줄 이렇게 단 3줄입니다. 조례안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한 대구시 의원은 10년 넘은 지방의원 생활 중에서 이렇게 부실한 건 처음이라고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동욱 시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동상 관련 조례 단 3줄입니다. A4 용지 반장. 저도 의원을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10몇 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정말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건립 방침을 밝힌 이후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대구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 조례를 올린 만큼 시의회 논의가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또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 대구시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민의 의견을 받았지만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800여 건의 반대 의견만 있었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는 동상이 실제로 건립이 되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시가 염색산단 일대를 대상으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서구의회 악취 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다른 환경시설들의 악취도 함께 관리해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서구의회 악취특위는 대구시를 방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분뇨 처리장 등 각종 환경시설들도 악취 관리 지역 기준에 맞춰 악취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가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설되는 인구정책국에는 인구총괄과를 비롯해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해 인구정책 특별대책 7대 분야 21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추진단과 홍보미디어과, 재정지원팀을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는 등 기존 3국 1실 19과에서 4국 1단 1실 20과로 개편합니다.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제21회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린 에너지를 넘어 미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선 태양 전지 및 패널 생산 세계 톱10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등 25개국 330개사가 1,1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과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 등 23개국 80여 개사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과 계약도 진행됐습니다.
남구청이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선정 사업인 슬기로운 1인 생활 프로그램을 6월까지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춰 사회와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컬러 테라피와 친환경 공예 등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구청이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야외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김광석길 영화관은 오는 11월까지 8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서구청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내당 1동과 평리 6동 등 5곳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무인 회수기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한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고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이 주관하는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소방은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추진 등 각종 평가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